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종 문제가 생기면 소송 등의 복잡한 법률 문제를 처리해줄 변호사님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잘못 선택하는 순간 소송 사건에서 패소를 하고 또한 돈을 받을 모든 권리가 사라지기도 하죠. 거기에 더해서 상대방의 법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 정말 어이없고 또 비참한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변호사님을 잘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해본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인터넷 댓글에 답답한 심정을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소송을 맡긴 입장에서 당연히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연락만 하면 변호사님이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무시를 한다는 기분이 드네요. 또한 현재 상대방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몰라서 변호사님에게 정말 연락을 하고 싶지만 비참해지고 또 읍소하는 기분이 들어서 연락을 하지 못하겠어요. 아니 제가 무슨 무료로 변호사 선임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연락도 잘 안 되네요. 하는 댓글의 내용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한 후에 이런 불만과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음식점에 대한 맛과 서비스는 손님이 직접 맛을 보고 평가와 후기를 남기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뢰를 해보신 수많은 채권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의뢰를 하면 후회하게 될 변호사 사무실을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그중 단연 첫 번째는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수임료와 소송 비용일 것입니다. 당연히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되는 액수가 너무 많으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겠죠. 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딱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고 또 의뢰하려고 하는 변호사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직접 발품을 팔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 방문 예약 상담을 잡고 직접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의외로 수많은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가 좋고 또 자기 사건에 대한 소송 난이도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소송 전에 어떤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몇 군데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어느 정도의 변호사 수임료가 적당한지를 바로 알 수가 있겠죠. 형사사건은 성공보수료가 없지만 민사사건은 처음 들어가는 선임료 외에 성공보수료가 따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료는 지금 즉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성공보수료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선임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보수료 때문에 소송을 이기고도 변호사님들과 감정이 상하거나 또는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선임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판사 그리고 법원 직원 등과의 신분을 입에 올리는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는 과정 중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은 뒷전이고 판사님이나 법원 직원 등과의 인맥이나 신분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죠. 한 예로 요즘은 이런 일들이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몇 년 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피고인의 석방을 명목으로 수십억 원대 수임료와 접대비를 받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아직도 그런 로비가 통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인들 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어디 출신 변호사 또 무슨 힘과 권력이 있는 변호사다 하면서 찾아가는 경우가 아직도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단언하건대 특정 사건의 청탁을 명목으로 법원에 돈을 싸들고 가는 변호사는 절대로 없습니다. 또한 그런 떡값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인생을 쪽낼 만큼 무모한 판사나 법원 공무원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안다면서 자신이 무슨 큰 힘과 권력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냥 면담을 종료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의뢰를 한 후에도 질질 끌려다니다가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 승소를 호언장담하는 변호사입니다. 아니 만나서 상담을 하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서는 무조건 의뢰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공포감을 심어주는 변호사가 가끔 있죠.
특히 객관적인 증거나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100% 승소를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진정한 변호사분들은 이런 호객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이유가 변호사 사무실 쪽에서는 일단 사건을 수임하면 승소 또는 패소하는 관계없이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어떤 판사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재판을 해보면 판사도 결과를 예상하지 못할 때가 많고 선고를 하는 순간까지 결론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도 많다고 했습니다. 분명 말씀을 드리지만 의뢰를 하는 분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처음부터 승소를 장담할 수 있는 사건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정말 양심적인 변호사분이라면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재판을 하게 된다면 이런저러한 증거가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승소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이런저런 주장을 하면서 반대 증거를 제시한다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내용과 증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의뢰인에게 냉정하고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정말 제가 아는 법조인 분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절대 쉽게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률 전문가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도 아주 어렵고 또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의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변호사님이 시원하게 이 사건은 100% 승소입니다 하면서 말해주는 것을 기대하시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변호사는 절대 좋은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감대가 전혀 없고 또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변호사입니다. 잘한다고 소개를 받거나 또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가는데 직접 만나보면 열정과 텐션도 없고 또한 권위의식이 찌들어서 의뢰인을 하대하는 경우가 아직도 존재하죠. 아니, 어떤 의뢰인분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기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대화도 한마디 못 해봤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에게 연락을 하면 지금 법정이다 또는 상담 중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또는 끝나고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도 연락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아닌 밑에 사무장하고만 연락을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아니 상담이 불가하고 또 소통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바쁘면 수임을 받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의뢰한 분에게 불성실하게 대하는 변호사가 그 사건 재판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또 자신의 가족이 당한 일처럼 혼신을 다해 변론을 하면서 사건에 임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무조건 법률사무소에 가면 사무장이나 직원이 아닌 사건을 맡는 변호사와 직접 면담을 하시고 그런 소통이 안 된다면 의뢰를 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아닌 의사 선생님이 직접 진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겠죠.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거의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과 고민거리를 안고 방문을 하고 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진짜 다급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복잡한 내용들을 물어보고도 싶겠죠. 그런 이유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인데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또한 의뢰인이 연락을 했는데 무미건조하고 상투적인 말투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권위적으로 대한다면 공감대는 전혀 없을 겁니다. 요즘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고 또 열정적으로 일하는 변호사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유명하고 또 바쁜 변호사보다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사건을 챙겨주고 또 고객의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변호사분이 진정한 변호사이며 그 사건에 있어서 승소 확률도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복대리인 문제입니다. 이건 예전부터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복대리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하죠. 자, 쉽게 말해 내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대신 변론 등을 참석해 달라고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변호사분들의 개인적인 사정, 바쁘다는 이유겠죠. 그리고 간단한 재판인데 멀리 있는 다른 지역의 법원인 경우 참석하기 힘들거나 귀찮아서 그곳에 있는 다른 변호사에게 대리를 요청합니다. 그럼 우선 얼마 전에 나온 뉴스 기사를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기사 제목을 보면 대리 기사처럼 뜨는 변호사들이란 타이틀이 눈에 확 띕니다.
기사 내용을 잠시 읽어보면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변호사분들은 법정에 크고 묵직한 서류 가방을 가지고 나타나죠. 하지만 복대리인 변호사분들은 작은 수첩과 스마트폰만 가지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선 재판에 참여를 하죠. 이제 재판에 들어가면 판사님이 복대리인 분인가요? 하면서 묻고 그렇다고 하면 판사님이 아니 본대리 변호사님이 좀 나오라고 하세요 하면서 3, 4분 안에 재판이 끝나죠. 요즘 변호사 산만 시대에 이런 복대리를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는 복대리 중개까지 생겨나고 또 변호사분들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매칭이 진행이 되죠. 대화방을 통해서 해당 법원과 시간 등을 얘기하면 콜을 받는 시스템으로 비용은 건당 10만원 정도고 또 하루에도 많은 의뢰가 들어와서 금세 마감이 된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정말 심각한 건 복대리인분은 요청사항만 전달할 뿐 그 사건의 내용을 잘 몰라서 사건이 지연되기도 한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재판부에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사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그렇겠지만 이건 의뢰한 분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의뢰한 분들은 그 사건을 맡은 변호사님을 보고 비용을 주면서 의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내 사건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변호사가 대리로 법정에 나간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우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뢰한 분들이 직접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를 하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의뢰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의뢰만 해둔 채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면서 방치를 해두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 검색을 통해서 자신의 사건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꼭 한 번씩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큰일이 생길 때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죠.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법이란 정말 어렵고 두렵고 힘들죠. 마치 한밤중에 어두컴컴한 동굴 속을 걷는 기분일 것이고 혹시 웅덩이나 비탈은 없는지 또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동굴은 언제쯤 끝날지 정말 모든 것이 막막할 것입니다. 그럴 때 손을 내밀 수가 있고 또 그 손을 잡아주는 것도 변호사님들이겠죠. 의뢰하시는 분 그리고 변호사님들은 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서로 다른 곳을 보고 노를 젓는 것이 아닌 서로 소통을 하면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봅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